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석입니다. 어제 시장 MSCI 리밸런싱 영향이 컸습니다. 11월 내내 우리 시장 사주던 외국인이 어제 그 매수를 멈추고 강한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2조 원 넘는 물량을 내놨고 장중 내내 동반 매도하던 기관은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2600선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갱신하던 코스피, 그래도 2600선 지지해 주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급격한 하락으로 259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쉽게도 월봉상으로 윗꼬리가 조금 달렸는데요. 하루 만에 물량이 대거 쏟아지기는 했지만 일단 리밸런싱 재료는 소멸이 됐고 다시금 힘을 내서 12월장 상방으로 향할 수 있을지 이슈와 전략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 하락, 나스닥은 0.1% 가까이 약보합이었는데요. 카니발과 아메리칸항공 등 항공과 크루즈주, 또 에너지주들이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는 11월에 11.8% 오르면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 석유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등 일부 산유국이 감산 규모 동결에 불만을 표하면서 소폭 내렸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가 자사 코로나19 백신이 94.1%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3상 임상시험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 승인 신청인데요. FDA는 오는 17일 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고 빠르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모더나 주가는 20%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철강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둘러싼 WTO 한일 분쟁에서 사실상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2004년 이래로 부과하고 있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반덤핑 관세에 일본은 2018년 제소한 바 있는데요. WTO는 이번 판결에서 한국의 반덤핑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판정에 불복하고 조만간 WTO에 상소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9,8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7,000달러 초반대였던 가격이 170%가 넘게 오른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은 제2의 금으로 금 가격을 흔들 것이고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하는 한편 또 일각에서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부의 저장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1% 하락하면서 29,63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46% 하락이었습니다. 3,62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0.06% 약보합으로 12,19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11월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왔었는데, 자, 마지막 거래일은 다우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전일 국내 증시도 하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 좀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에 대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11월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수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1% 하락한 29,638.64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S&P 500 지수는 0.46% 하락한 3,621.63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6% 하락한 12,198.7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었던 다우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가장 적게 올랐었던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시장은 단기 급등에 따른 이 레벨 부담 속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과 그리고 백신 개발, 미중 관계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는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기대와 우려보다는 이 순조로운 미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이번 달 증시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하락에도 이 11월에 약 11.8%가 올라서 이 1987년 1월 이후에 약 33년 만에 월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사실은 이 11월 달 증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 증시가 좋지 않았었던 부분이 연초에 좋지 않았었던 부분이 한 번에 반영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 그리고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풀린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로 인해서 11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 S&P 500 지수도 10.8%, 그리고 나스닥도 다우와 비슷한 11.8% 올랐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다우의 상승폭이 가장 컸지만 나스닥 지수도 한 달 전체로 본다면 다우만큼 많이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가 10% 이상 올랐다는 부분은 종목별로는 훨씬 더 2배, 3배 이상의 상승폭을 보인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두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 2020년 11월이 미증시에서 얼마나 이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는지를 나타내는데요. 특히 코로나19 백신으로 향후 경제가 정상화될 기대감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가 뚜렷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10월까지는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들,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한다면은 11월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민감주가 가장 강한 강세를 보여줬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은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좀 하락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경기 민감주가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일 하락은 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이 우위를 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들도 엇갈렸는데요. 임기 말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SMIC 중신거지와 에너지 기업 중국 해양석유를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란 이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 정부는 이 베네수엘라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전자제품 수출입 공사에 대한 제재도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지속해서 내놓는 중입니다. 다만 내년 1월 정권이 바뀔 예정인 만큼 이런 조치가 이전만큼 시장에 큰 불안을 야기하는 정도는 아니고 작은 이슈 정도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는 이 미국 식품의약품인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3차 임상시험 최종 검토 결과 94.1%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모더나는 백신 접종자 중 코로나19로 중증 증세를 나타낸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 추수감사절과 향후 성탄절 연휴 등으로 이미 엄청난 규모의 코로나19 확진이 더 늘어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전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93,238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모더나는 주가가 2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ISM 공급관리협회 ISM 시카고에 따르면 11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이 PMI는 이 전월 61.1에서 58.2로 하락을 했고요. 이 전미 부동산 중개인 연합회는 10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보다 1.1% 하락한 128.9를 나타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1월 기업활동 지수도 12로 전월 19.8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대체적인 목소리는 이 긍정적인 시장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현 수준에서는 이 상당히 좀 빠르게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이 하락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죠. 이 빅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 하락한 20.57을 기록을 했고요. 이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백신 관련된 종목 모더나가 좋은 뉴스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줬고 최근에 가장 강했던 이 경기 민감주는 좀 하락을 했다라고 이 큰 틀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모더나가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백신 효과가 94% 이상이다라면서 FDA에 긴급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20.24%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화이자, 바이오엔텍, 노바백스와 같은 여타 백신 후보물질 개발 업체들의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그러면서 화이자가 2.9%, 바이오엔텍이 12.96%, 노바백스가 10.99% 상승을 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이 조금 달라진 모습이 백신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기업은 주가가 오르고 나머지 기업들은 떨어졌던 이 추세에 비해서 최근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다 같이 좀 상승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 함께 가는 이 백신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아이폰 12 이 초기 판매가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에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발표로 인해서 2.11% 상승했습니다. 특히 5G 관련 기업들의 강세를 이끈 이 애플의 상승은 5G 관련 기업들의 강세를 이끈 요인이었는데요. S&P 글로벌은 HIS 마켓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후에 S&P 글로벌은 2.99%, HIS 마켓은 7.43%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줌 같은 경우는 장마감 후에 실적이 나오면서 6% 내외의 하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장중에는 1.43%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콜라 같은 경우는 GM이 지분 인수를 포기하고 기술만 제공한다고 발표하면서 26.92%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GM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지만 하락폭은 니콜라보다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2.71%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의 소형 전기차 발표 그리고 미국 규제기관이 차량에 대한 조사 발표로 이 3.1% 이 하락을 했고요. 이는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MS 등 대형 기술주에 대한 독점 금지 이슈를 자극했는데 이 하원 독점 금지 위원회가 관련 검토를 완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MS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모두 다 하락하는 이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델타 항공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5.67%, 델타 항공은 1.97% 하락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은행주들 좋았었는데 하지만 경기 위축 우려감으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JP모건이 2.76%,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8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가장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카니발이 7.41% 사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갭도 3.63%, 엑소모빌도 5.13%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었던 경기 민감주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까지 중국은 이 글로벌 IT 기업들의 생산 기지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최근에 아이패드와 맥북의 생산 물량 일부를 인도로 옮기고 있고 또 다른 기업들도 동남아나 인도 등지로 옮기면서 중국이 이 생산 기지로서의 위상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좀 전에 미국 증시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좀 심화가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갈등은 최근 들어서 가장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 좀 심화되어 있는 그런 요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본다라면은 중국 내 생산 비용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생산 기지로서 가장 큰 메리트를 느꼈었던 가격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장점들이 최근 들어서 희석화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정치 상황, 미중 간의 갈등들로 인해서 중국을 탈출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제품 공급업체인 폭스콘이 최근 동남아시아 생산 공장 건설에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좀 전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폭스콘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이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도 최근 일부 아이패드 제품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기고 있고요. 이 페가트론을 비롯한 몇몇 파트너사들은 이미 인도에 조립 공장을 개설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페가트론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인도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장은 2021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중 간의 갈등에 인도도 연루되면서 인도도 사실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요인인데요. 인도가 미국에서 상당히 좀 많이 IT 쪽에 있어서의 투자처로 각광받았었는데 미중 간의 갈등에 인도가 사실은 끼어들면서 인도 대신 인도네시아로 투자하는 움직임들도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그렇고요, 인도도 그렇고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을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생산 기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들로 인해서 이 장점들을 잃어가고는 있지만 중국의 생산 기지를 단기간에 완료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콘이 중국 생산 시설을 완비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인도를 비롯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이런 단기간에 그런 나라들의 단기간에 중국만큼의 생산 시설을 완비하는데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문가들 본다라면은 앞으로 최소 5년 정도는 주요 전자제품 생산 기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도가 아무리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불똥이 튀면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인도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요인들이
움직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미국 쪽에 있어서 인도는 상당히 좀 많은 투자가 이미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빠른 속도로 인도도 대체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 중국의 전기차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니오의 경우에는 이미 시총이 GM을 넘어섰는데 고평가 논란도 따르고 있죠. 과연 버블일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니오, 최근 4개월 동안 600% 이상 폭등했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올랐었고요. 테슬라가 뭐 거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면은 중국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국내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 폭등에 대한 우려감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대표 전기차 업체인 BYD라고 국내에서는 표기를 하는데 이 BYD의 10월 친환경차 판매량은 23,2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84.7%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올 1월에서 10월 누계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34.62%가 감소한 13만 4천 대에 그쳤습니다. 중국의 3대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오와 리오토, 샤오퐁의 차량 인도량은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는 앞서 증가율이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크고 사실상 차량 인도량은 여전히 적은 편인데요. 전통 자동차 강자들과 비교해보면 현재 친환경차 업체들의 버블이 얼마나 큰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 BMW의 올 9월 판매량은 8만 632대로 니오의 월간 최고 판매량의 16배에 달했고요. 같은 중국 토종 브랜드 자동차인 길리 자동차, 지리 자동차라고 부르죠. 와 비교해도 니오의 판매 실적은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길리 자동차는 니오의 약 28배에 달하는 14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를 했는데요. 니오 같은 경우는 올 10월 전년 동기 대비 100%가 증가한 5,055대의 자동차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또 다른 중국 로컬 자동차 기업인 장안 자동차도 샤오펑보다 무려 53배가 많은 16만 1,465대의 차량을 팔았는데요. 그만큼 기존의 차량 판매 대비해서는 거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의 차량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뭐 꿈을 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친환경차 종목에는 꿈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친환경차 종목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중국 내에서는 단기적인 투자는 좀 주의하라라는 목소리가 큰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의견 아직까지 좀 많습니다. 중국 증권사들은 중국 내에 친환경차에 대한 업계 전망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권사죠. 중신증권은 최근 공개한 2021년 친환경차 투자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2020년 하반기 업계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점차 회복세를 보인 후에 2021년 더욱더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차종 출시와 보조금 그리고 탄소 배출 관련 신정책 시행에 따른 유럽의 전기차 보급 촉진 그리고 테슬라가 주도하는 전동화, 스마트화 열풍이 2021년 친환경차 업계 경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이 친환경차 공급 사슬에 우량 기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테슬라,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인 MEB를 비롯해서 글로벌 배터리 1, 2위를 다투는 LG화학과 중국의 닝더스다이의 이 공급 사슬에 속한 기업들에 주목할 것을 조언을 했는데요. 이 중신증권은 여기에 친환경차는 또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로 2025년 중국 국내 친환경차 판매량이 550만 대에 달해서 시장 침투율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시장 침투율이란 것은 이 기존 시장의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 그리고 서비스가 진출했을 때 한 번 이상 이용한 사람의 비율을 가리키는데요. 2020년 판매량은 11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하겠지만 2021년에는 55%가 증가한 198만 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내놨습니다. 이 거하이 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자동차 업계 회복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소비 회복에 기인한 것이다 라면서 향후 내수와 수출 회복 지속으로 승용차 판매는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종목에 투자 적기로 판단을 했고요. 이 친환경차의 화석 연료차 대체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글로벌 공급사슬 중 선두 기업의 중장기 투자 기회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A주 이 친환경차 섹터는 38.87%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률을 실현을 했는데요. 특히 올 7월 들어서 4개월 동안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중 이 니오의 주가는 610%나 폭등을 했고요. 이 7월 30일과 8월 27일 각각 미국 증시에 상장한 리오토와 샤오펑도 몇 개월 사이 주가가 각각 210% 그리고 19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등락을 지속했던 중국 대표 전기차 종목인 비아디도 7월을 기점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4개월 동안 122%나 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중국 내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그리고 글로벌 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상승, 이 판매량에 대한 급등 이런 부분들 모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간에 오른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오랜만에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1% 넘게 좀 빠졌는데 그래도 11월 코스피 지수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월간 기준 14%대의 상승을 보였는데 자, 과연 12월장 이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일에는 좀 수급적 이벤트가 있었죠.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면서 역대 최대 금붕이었습니다. 우선 동시효과 시간대도 봤을 때도 이 MSCI 신흥시장의 리밸런싱이 다 이루어지면서 역대급 매도가 나왔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지난 27일까지 봤을 때도 7조 4,316억 원을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좀 보여주었는데 2013년 9월에 이어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로 좀 마무리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쿠웨이트의 그런 신흥시장 편입과 인도 주식시장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어떤 추적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외국인의 기계적 매도가 나왔다라고 지금 평가가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이 패시브 쪽 인덱스가 이미 발표된 상황에서 수급적 변화는 리밸런싱 당일에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이 어제의 그런 그 대규모 매도는 어제의 하루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12월이 시작되는 단계,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달이죠. 이제 오늘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차익에 대한 매물 위험은 항상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이 백신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 반도체 대형 기술주가 전 세계 시장을 좀 이끌었는데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긍정적인 이런 긍정적인 우상향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과 코로나 관련 지원책에 대한 파월 연준 의장과 또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증언 그리고 우선 제넷 옐렌 이 재무장관 지명자 발언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의 긍정 영향을 앞으로도 쭉 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좀 많긴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그 어떤 그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도 오히려 지금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를 더 이끌 가능성이 좀 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도 이
그 재봉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면적인 경제활동 금지가 아닌 일부 대면 서비스 업종에 국한되어 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급적인 면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발 매수세도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이번 한 달에 어떤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 공모주 투자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었죠. 지금 12월에 12개 회사가 IPO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에만 6개사의 공모주 청약이 있습니다. 그중 어제 마감된 명신산업은 테슬라 관련주로 묶이면서 역대 최고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IPO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의 이번 주에만 6개가 좀 몰려 있습니다. 스펙을 제외한 그런 공모주만 청약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제 최대 청약률을 보여주었던 이 명신산업을 필두로 지금 이번 주에 몰려 있는 그런 그 공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좀 많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업체들의 청약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킨타 매트리스와 엔젠바이오는 공모가로 25,500원 그리고 14,000원을 좀 확정했는데 이 퀸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공대의 바이넬 연구소에서 이 설립된 업체로 이 미생물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체외 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이 엔젠바이오는 유전체를 조각 내 염기서열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보유한 정밀 진단 플랫폼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TLB죠. PCB 전문 제조 기업인데 우선 그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요 예측을 거쳐서 이 다음 그 3일과 4일에 좀 청약을 받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공모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도 흥행 랠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좀 신규 상장 하나기술이죠. 하나기술이 속칭 이제 따상이라고 하죠.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 가격에 시초가 형성되는 걸 따상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후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이런 부분을 하나기술을 또 보여주었으니까 이 공모주에 대한 수익률은 또 고공행전을 벌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흥행을 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우선 완성차의 1차 협력업체 자체 부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입니다. 이 글로벌 전기차 테슬라에도 차체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데 다시다시피 코스닥 상장사죠. MS 오토텍 자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효과를 앞세우면서 수요 예측에 또 성공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 이어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상장 이후에 어떤 주가의 상승률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정밀 진단 플랫폼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15년 10월에 KT와 젠큐리스가 합작해 설립한 어떤 조인트 이 벤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 기반으로 이 유방암과 난소암에 대한 정밀 진단 제품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를 좀 취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관련주도 이 공모에 대한 공모에 대해 예정된 주들도 이 굉장히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갖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내일부터 청약을 받는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친환경 작물 보호제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이 작물 보호제 석회향을 기반으로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대만 등에 수출하고 있고 또 볼리비아, 캄보디아 등의 제품 등록을 진행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서 이런 기업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확산은 여전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해외여행 상품들이 판매가 재개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여행주들 흐름이 눈에 띄었는데 여행주들 투자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여행주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 피해주였던 이 업종 중에서도 여행주들이 가장 크게 어떤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하지만 최근에 좀 참 좋은 여행이나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전일 신고가를 한번 좀 기록을 했는데
뭐 이만큼 어떤 이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심한 상태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도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식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선 경제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 코로나19 제약 사례도 불구하고 이 해외여행 상품 정상 판매를 선언하면서 일주일 만에 6천 명 가까이 예약객을 모집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참전 여행은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출발하는 이 동남아, 유럽, 미주 전 노선 패키지 여행 상품 판매를 지난 23일부터 재개했는데 이번 상품은 예약금 단돈 10,000원이고요. 취소 시에는 100% 환불 등의 파격적인 조건이 따랐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난 27일까지 예약금을 낸 예약자가 5,705명으로 집계됐고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잠들고 움츠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좀 물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행사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 여행 업종의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좋게 만들었던 이유이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또 그리고 방역 우수 국가 간의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트래블 버블, 그러니까 방역 모범 지역 협약 체계를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이 여행주의 주가 상승을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제 봤을 때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지금 지금 주가가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데 뭐 전일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장을 좀 이끌었다 해도 코스닥을 특히 이제 어떤 시장의 급락을 좀 막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에 대한 관심은 이런 대회 이벤트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행뿐만 아니라 뭐 카지노, 면세, 이 화장품 주식들이 상승세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은 다시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요.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4분기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출국자 성장률이 221%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행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 초부터 좀 중순부터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중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TV 시장 역대 최대 수준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TV 출하량이 크게 늘었는데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도 크게 뛰었다고 하죠. 과연 삼성전자와 LG전자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네, 우선 지금 10월 달에 TV 출하량이 2,547만 대로 작년 대비해서 5.6% 상승했습니다. 우선 블랙 프라이데이 또 사이먼 먼데이 같은 연말 소비 시즌을 위한 재고 확충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중으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출하를 기록했고요. 또 코로나 이전이었던 작년 같은 대비해서 봤을 때도 이 5.6%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 수요가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위 업체와 이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쏠림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탑 플레이어죠. 바로 이 삼성전자, LG전자가 작년 대비해서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 그리고 LG전자는 5%, TCL은 35%, 또 이 히센스는 12%. 그리고 이런 글로벌 업체들의 출하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규모가 작은 중국과 일본 업체들은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부분인 좀 눈에 띄는 그런 수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TV 시장 점유율이 26.3%로 2014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OLED TV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52%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역대 가장 높은 그러니까 54만 대를 지금 기록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이런 이제 TV 출하량의 증가 부분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바뀐 TV
코로나로 좀 이 TV 수요가 좀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10월 달에 TV 출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4분기 때 글로벌 TV에 대한 출하 부분은 6,862만 대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올해 연간 출하는 22.4만 대로 작년 대비해서 0.3% 정도 유사할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코로나에 따른 시장 위축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은 그 가정 내 주거 시간 증가와 프리미엄 선호 현상 강화로 TV 수는 더 빠르게 강화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 LG전자의 4분기 때 TV 부분 매출액은 각각 3.7%, 15%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비중이 좀 증가를 하고 또 프리미엄 위주로의 제품 믹스 개선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수익성 개선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